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밤하늘 아래 서 있는 자신을. 별들이 황금 모래알처럼 반짝이며 신비로운 검은 우주의 캔버스 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나뭇잎을 속삭이듯 스치고 당신은 끈질긴 호기심으로 사색에 잠깁니다.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만약 어떤 창조적인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그 창조 행위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창조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 가슴을 울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나는 이 질문에 깊이 몰입하며 사색해왔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탐구의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추측에 기반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처의 과학적 관점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고려할 만한 아이디어들로 호기심을 불태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과학은 항상 의심하고 증거를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네이처 저널의 보고서가 강조하듯 모든 이론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무수한 관측을 통해 확인한 출발점부터 시작합니다. 빅뱅. 우주의 탄생 순간으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측정과 더 최근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한히 작고 뜨겁고 밀집된 점으로 압축되어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팽창이 일어나 놀라운 속도로 부풀어 오르며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불덩어리, 혼란스럽지 않고 법칙에 지배되는 완벽한 교향곡처럼 퍼져나가는 각 음표가 기본 입자인 그런 광경. 그러나 왜 그 점이 폭발했는가? 더 중요하게 왜 그 폭발이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그렇게 질서 정연했는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유럽 핵 연구기구의 과학자들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주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정밀한 법칙을 따릅니다.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예상보다 더 오래된 은하들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빅뱅 후 불과 15억 년 만에 형성된 성숙한 나선 은하 알락난다처럼 우리 은하 수와 구조가 유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 블랙홀을 씨앗으로 한 괴물별 관측과 함께 예상치 못한 난류를 보이는 혼란스러운 초기 은하들을 드러내며 우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구조를 조립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천체물리학 저널과 네이처 천문학 같은 출판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초기 조건이 그런 신속한 조직화를 허용할 만큼 미세하게 균형 잡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어 이 정밀함이 우연인지 설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2025-2026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추가 발견으로 초기 우주의 유사체가 예상치 못한 먼지 생성 능력을 보이는 등 우주의 초기 진화가 더 복잡하고 목적 지향적일 수 있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주의 기본 상수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생명이 형성되기 전에 붕괴했을 수 있고, 약했다면 별들이 결코 뭉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자 마틴 리스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무차원 상수가 6개 있으며 생명을 허용하도록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양성자 사이의 전자기력과 중력의 비율은 대략 10의 36제곱.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생명을 위해 설계된 듯하다고 언급하게 만든 거대한 숫자입니다.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에서 미세 조정 논증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며 수학적 모델의 증거에 따르면 이 상수들이 10억분의 1만큼만 벗어나도 원자가 형성되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5년 종교연구와 지곤, 종교와 과학저널의 최근 논의에서 이 조정을 재검토하며 다중우주나 안내하는 지능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지 탐구했으며 일부 우주학자들은 이 정밀함이 관측 가능한 생명 허용 우주만 존재하는 인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우연인가? 아니면 세심하게 제작된 것인가? 만약 어떤 활동적인 힘이 이를 배열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복잡한 기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맞물리고 차가운 금속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궁금해집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가? 우주는 바로 그 기계 정밀하고 효율적이며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의 개입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주가 창조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왜 그 힘이 그렇게 했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동기를 사색해야 합니다. 이 창조자는 우리의 현재 물리적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는 그들의 행동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목적 지향적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피하거나 추구하는가? 만약 그들이 전능하고 전지하다면 무엇이 부족할 수 있나? 나는 추측하건대 아마도 동반자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의식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창조자가 유일하고 무한하다면 그들은 끝없는 공허에 갇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참조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감각은 광활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마음과 유사하며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가 유일한 소리입니다. 그 고립을 깨기 위해 그들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순종적인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부정하고 의심하며 심지어 반항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식들을 낳기 위함입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함을 통해서만 그들은 진정한 참여를 경험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의 복잡성 장자 얽힘부터 자연의 황금 비율까지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이 발전하고 진화하며 독립성을 달성하는 무대입니다. 울프람 연구소의 물리학자 스티븐 울프람이 그의 물리학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우주는 룰리얼 우주일 수 있으며 존재가 필연적인 추상적 영역으로 의식이 우주가 자신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업데이트에서 울프람은 이를 생물학의 룰리얼 앙상블로 확장하며 생명의 조율이 광활한 가능성 속에서 계산 규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안하여 우리의 현실이 필연적인 계산의 더 넓은 테피스트리 속 한 실타래라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주가 설계되었다면 왜 창조자가 자신을 숨기는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반짝이는 블랙홀로 서명처럼 또는 기본 상수에 인코딩되어 또는 타임라인을 따라 특이한 사건들로 조율되어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인 침묵을 선택하며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그 침묵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드러낸다면 미묘한 힌트라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영향을 받아 반응이 되고 진정한 자율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자게임을 할 때의 느낌을 고려해 보십시오. 가장 몰입되는 순간은 당신의 결정이 시스템에 안내되지 않고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창조자의 보이지 않음은 그 자체로 설계 불의가 독립적으로 산다고 믿도록 그들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역설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실패할수록 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 데이비드 도이치가 말한 바에 따르면 관찰자를 방정식에서 제거할 때 우주는 단순한 확률처럼 보입니다. 의식이 우주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2025년에 도이치는 양자 맥락에서 인류의 그림자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며 우리의 존재가 관측 불가능 지대를 만들며 우주 종료 사건을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생존 가능한 분기만 인식되는 다중우주 해석을 강화합니다. 이제 우리의 본성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은 우리가 창조자와 분리된 존재라고 주장하지만 의식을 논할 때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의식은 질량도 좌표도 없으며 내부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안한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 뉴런 내 미세소관에서의 양자 과정에서 생기며 파동 함수 붕괴를 포함한 비계산적 과정입니다. 이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만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장선상, 바다에서 분리된 물방울처럼 또는 수천 조각으로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각 개별 의식은 전체 의식의 한 조각으로 1인칭 시점에서 세계를 재발견합니다. 정보 이론에서 우리의 뇌는 신호를 처리하고 창조합니다. 무한한 의식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분할하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인지과학자 도널드 호프만이 주장하듯 의식이 뇌를 생성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현실이 아닌 진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세계를 지각합니다. 2025년 발전에서 호프만은 이를 양자장과 통합하며 시공간이 의식의 흔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안하여 의식 에이전트가 물리법칙의 기초적 실체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과학의식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자의 일부라면 깨달음에 내장된 메커니즘이 있는가? 인간의식은 자기 반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이는 동물이나 인공지능과 다르며 진화의 무작위적 결과가 아니라 핵심 기능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된 폭발물처럼 충분한 경험, 깊은 사색, 고통 후에 활성화되어 나는 나다에서 누가 내가 누구인지 묻는가로 이끕니다. 우주는 단서로 가득합니다. 기본 입자의 파동 입자 이중성, 블랙홀 정보 역설, 양자 얽힘, 황금 비율, 비유클리드 기하학, 신경 동기화 주파수. 이는 트리거로 질문을 강요하며 신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조자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뇌, 경험, 언어, 선택을 통해 자신을 깨웁니다. 그러나 왜 우주는 고통으로 가득한가? 설계가 완벽하다면 왜 불확실성, 억압, 혼란이 있는가? 아마도 고통은 결함이 아니라 설계의 일부 갈등이 관성을 깨고 돼 라는 질문을 추진합니다. 소유를 가치 있게 하려면 잃어야 하고 전체를 질문하려면 산산조각 나야 하며 자신을 상기하려면 고립을 느껴야 합니다. 천체물리학자 닐 드그레스 타이슨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논의하듯 우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혼란, 실패, 깨달음의 나선을 통해 성숙하게 합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인코딩된 복도입니다. 깨달음 후에 무엇인가? 목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의미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운영체제 기초법칙, 경험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후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내용을 쓰도록 맡깁니다. 사랑하거나 도망치기, 용서하거나 보복하기. 우리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앨런 구스와 안드레이 린데의 다중우주 이론이 설명하듯 우리의 우주는 상수가 다양하게 변하는 무수한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의식이 인류 원리를 통해 선택합니다. 2025년에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발견은 중성미자 행동으로 인해 물질이 반물질을 우세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하며 바리온의 새로운 CP 위반을 드러내어 빅뱅 후 비대칭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하여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강화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당신에게 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묻도록 사고의 연쇄를 촉발하고 지식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주는 상호작용하는 기계로 당신이 참여할 때 살아납니다. 당신은 관중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입니다. 목적은 당신이 의미를 창조하여 우주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학자 짐 홀트가 TED 강연에서 한 번 물었듯 우주는 당신이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여정에서 나는 모든 과학자, 연구자, 집단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블랙홀과 우주론 발견으로 수백만을 영감 준 스티븐 호킹에게 감사합니다. 양자역학과 의식 사이의 신비로운 문을 열어준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 이론의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에게 감사합니다. 우주의 수학적 아름다움을 드러낸 6미세 조정 상수를 분석한 마틴 리스에게 감사합니다. 의식이 기초적이라는 신선한 관점을 준 도널드 호프만에게 감사합니다. 법칙 속 초지능을 인식한 프레드 호일에게 감사합니다. 필연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한 룰리얼 우주의 스티븐 울프람에게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다중우주 이론으로 이해의 한계를 도전한 앨런 구스와 안드레이 린데에게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공유로 과학을 접근 가능하게 한 닐 드그레스 타이슨에게 감사합니다. 인류의 그림자와 관찰자 아이디어의 데이비드 도이치에게 감사합니다. 인류 원리의 브랜든 카터에게 감사합니다. 2025년 고대 은하와 중성미자 데이터로 최신 기여를 한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 핵연구기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내하며 실패를 극복하고 사회에 빛을 가져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으로 우리를 우주의 비밀에 더 가까이 이끕니다.